2022년 12월 17일 양곤 인야 레이크 호텔에서 제미얀마 한인회가 개최하는 한인회 송년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장병원 총영사 및 공관원들과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박정환 회장,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신임회장을 비롯한 한인 동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미얀마 한인회 이병수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황리에 송년잔치 행사를 개최하면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전체 미얀마 한인은 3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인야 레이크 호텔에서 100여 명이 모여 다같이 응원을 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장병원 총영사는 2022년 8월 부임 후 미얀마 한인 공식 모임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며 한인들이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인상 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2021년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19 3차 파동에 대한 극복 과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코로나19 지원팀에 대한 감사패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파동은 열악한 미얀마 의료 시스템과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미얀마 의료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한인 사회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3차 파동 초기에는 의료 장비가 없어 사망하는 한인들이 발생하면서 미얀마 거주 한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얀마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구성하면서 2021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 동안 미얀마 한인사회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참석한 한인들은 만찬을 즐기며 행운권 추첨과 K-팝 커버댄스 공연,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로 화기애애한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한인회는 코로나19 발생 전 거주 한인 수는 5천여 명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재 한인 수는 1,500여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위원회는 국내 영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미얀마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SMIDB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456개 영세 중소기업에게 총 206억 3,800만 잣을 대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카 2단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2,045개 영세 중소기업에게 총 3,645억 3,418만 잣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대출 기한은 5년으로 최대 5억 잣까지 가능하며 대출 신청은 국영 또는 민영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MEB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342개 영세 중소기업에게 259억 7,700만 잣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 기한은 5년으로 최대 3억 잣까지 가능하며 미얀마 경제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부는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스아톰과 함께 풍력발전소 운영에 적합한 장소 6곳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8,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 부지와 소규모 수력발전소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 13일에는 미얀마 전력부는 러시아와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체결과 미얀마 소형 원자력 모듈 사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만달레이 오보교도소 특별법원에서 NLD 정권 중앙은행 전 부총재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1일 국가비상사태 직후 바로 체포된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수십억 잣의 국가기금 손실을 입혔다는 명목으로 비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다른 불특정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총 20년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임명된 전 부총재가 글로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오브 미얀마에 기부한 수백만 달러에 대해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 사면된 호주인 경제학자 숀 터넬은 인터뷰를 통해 전 부총재는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며 개혁을 추진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라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부총재는 미국 잔즈 홉킨스 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에서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NLD 정권이 출범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인물입니다. 양곤 지역 쉐피따 공단 양곤 푸쿠야마 어페럴 공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300명이 사측을 상대로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2022년 11월 29일 노동자 300명을 경고 조치도 없이 해고 조치를 하였다고 하며 타운십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조 측에서는 타운십 중재위원회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노사중재 후 사측에서 노동자 300명에게 해고 위로금 총 300만 잣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실제 퇴직 인원은 150명이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이후 해고 위로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타운십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자 150명이 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를 했음에도 인원도 부풀려 악의적으로 해고 위로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 협의를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운십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 과정에서 1차 협의에서 노동자들에게 한 달치 급여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차 협의에서 노동자들에게 5만 잣씩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보도된 해고 위로금 300만 잣도 협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노사분규 또는 선동을 하여 급여를 인상시켜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악의적으로 공장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버마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상정되어 2022년 4월 하원의회를 통과한 버마 법안은 국민통합정부에서는 외교 정치 활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국방부 관련 측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비살상 지원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US 내셔널 워 칼리지 동남아시아 정치학 교수 제커리 에부자는 이번 버마 법안 통과는 의회가 원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통합정부의 암호화 통신 장비, 정보 공유, 민영기관에 대한 지원, 피난민들에 대한 지금 지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살상 부문에 대한 지원은 태국 국경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태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관리위원회에 협조를 하는 태국 정부가 협조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고정환율 2100잣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 현재 시중환율은 매입 2835잣, 매도 2855잣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유류 수입 업체에서 달러 대출금 상환 공지를 받은 이후 달러 수요 증가로 인해 환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정 환율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짝같이 급락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유료 수입업체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달러 대출 지원을 시작하면서 2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45일 만에 달러 유동성 및 급여 거래를 포함해서 1억 800만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며 추가 매도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 차관은 3차 전기차 감독실무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양곤 지역에 5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고 적절한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관은 감독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기차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특별 혜택을 3단계로 나누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단계 세금, 2단계 수수료, 3단계 기타 특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부품 수출입 지원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여건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 시 특혜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양곤 주지사도 전기차 시범 사업에 대해 양곤도시개발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간판세, 주차세, 각종 세금 이슈를 논의하고 있으며 2022년, 25년, 2026년, 30년, 2031년, 52년 단계별로 세금을 면제 또는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오후 7시경 양곤 빤소 단달라 부두를 운행하는 여객선 체리 2호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면서 승객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상자를 양곤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였으며 남성 15명과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5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양곤 출퇴근을 하는 달라 타운십 거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체리 2호는 양곤 시내에서 출발하여 달라와 딴떼, 고무, 풍양곤 타운십 거주민들을 위해 하루 40편을 정기 운행하며 하루 수만 명의 탑승객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탄 공격 이후 12월 19일부터 체리 2호는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달라 국민방위군은 이번 폭탄 공격을 비난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폭탄 공격 사례를 볼 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도 책임을 지는 단체는 없어 사건 배후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에어와디 지역 빠떼인에 위치한 빠떼인 공단 내에 있는 항구에서 방글라데시양 쌀 수출 목표인 3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어와디 주정부와 관련 부처 및 민영 수출업체들은 G2G 협정에 따라 방글라데시로 수출할 미얀마산 쌀을 품질 표준에 준수하여 선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일부터 방글라데시양 쌀 선적을 시작한 쌀 수출 작업은 12월 8일 현재 8번째 선적을 하여 쌀 2,650톤을 싣고 12월 19일 출항하면서 현재까지 방글라데시 쌀 수출량은 21,125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방글라데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산 쌀 20만 톤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양곤항과 띨라와 터미널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보내지고 있으며 에어와디 빠떼인 공단 내에 있는 에어와디 국제산업항에서 선박 7척으로 쌀 18,475톤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빠떼인 항에서 선적을 통해 양곤항 또는 띨라와 터미널로 보내게 되면서 물류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 고용 창출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주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양곤 지역에서만 외국인 기업 41개와 내국인 기업 12개 투자 유치하며 총 53개 기업의 투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CMP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산업, 서비스, 농업 순으로 총 투자액은 7400만 달러와 190억 닷을 달성하며 약 3만 5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전기차, 비료, 시멘트, 철강, 식품, 의약품, 대중교통, 농업 8가지 투자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 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